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날씨가 오늘 갑자기 좀 가을이 된 듯한데요, 서 의원님? 그러게요. 날씨가 갑자기 이러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쭉 진행해오던 여순사건 소송이 예. 구내 유족회 희생자 21분 정도 되는 그 소송이 지금 9월 18일 날 선고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작년 11월, 12월 그때 제기했던 소송들은 이제 곧 한두 달 내로 선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마지막 준비에 좀 계속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순도 한 달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천 대표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요. 오늘은 또 민주당 대표의 연설도 있었고, 이제 뭐 상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돌아가다 보니까 국회에서 나름대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여름일 때보다 저도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날씨가 시원해져서 훨씬 더 이렇게 일을 하기에 좀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소식은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성비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동안 나름 조국혁신당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피해자의 시선에 보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소통과 대화들이 제대로 안 됐는지 좀 이런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늘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피해이고 그들이 그 피해를 증명하고 스스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그건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산을 밀려라고 하는 여학생이 남학생 파티에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산을 밀려갔었던 그 책의 한 구절이 이런 겁니다. 피해자들이 와서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귀를 기울여라. 그들이 주저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냥 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비 사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은 우리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돼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면 조국혁신당도 허심탄회하게 모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이 조국혁신당 사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또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뭐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도 조국혁신당이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글쎄요, 뭐 최강욱 전 의원의 어떤 뭐 코멘트를 포함해서 조국 전 대표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또 조국혁신당이 뭐 어떤 성범죄 문제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굉장히 또 편하게 지적하다가 자기 일이 됐을 때는 또 이거를 숨기고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급급한 모습 보였고요. 또 지도부 총사퇴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조국 전 대표가 출감을 하면서 다시 지도부 대표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지도부는 이미 내려놓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조치만 가지고 지금
피해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또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페이스북 SNS에다가 뭐 경청하는 느낌의 사진으로 이걸 바꾸고 좀 굉장히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대응이. 그래서 이번 어떤 사태를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당내 뭐 비대위원장 관련돼서도 뭐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해야 한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 대응이 이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이런저런 면회도 가고 뭐 심지어 아마 편지로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예. 당의 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왔던 조국혁신당의 오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사면 이후에도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들 이어나가면서 SNS 활발한 활동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와 소통할 수 없었다. 글쎄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는 뭐 지금 와서 다시 비대위원장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한 것 같고요. 예. 조금 차분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 이 조국혁신당과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 복권되고 나서 예. 보여준 그 적극적인 행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런 그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조국 대표를 굉장히 좀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 왔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이 성비 사건이 나자 이걸 기화로 해서 더욱 조국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천하람 대표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조국입니다. 예. 조국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지요. 예.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서 가는 건 너무 또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자리를 뭘 맡건 간에 조국 대표가 나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 진영에서 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하나 같이 좀 보조를 맞춰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면 이 사안들도 잘 좀 해결이 돼가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성비 사건, 성 사건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하고 무조건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건 잘 협력해서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 푸는 과정들을 좀 지켜봐가면서 조국의 신당과의 관계 문제들을 다시 고민하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주체가 아닙니다. 조국이 주체고 조국혁신당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이 좋지 않은 사건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나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잘 수습해서 예.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미국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서 체포 구금됐습니다. 자, 이 사건 일단 내일 노동자들을 태워올 전세기를 띄운다라고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우선 이거는 뭐 동맹국에 대해서 좀 과한 이런 뭐 족쇄까지 채우고 이렇게 한 거는 미국 당국이 좀 문제가 있죠. 우선은 미국 당국의 과한 대응을 우리가 문제를 안 삼을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외교적으로 예. 또 대화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나름 이렇게 대화하시고 정상회담 하시고 해서 좀 잘 풀리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25% 관세가 안 낮춰지고 있어요. 15% 합의가 최종화가 안 돼서 현대자동차가 하루에 180억인가 지금 계속 내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악재가 좀 겹친 상황이고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언론들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기업들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비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협상단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협상단에서 아니 대미 투자를 기업들이 늘리면 당연히 우리 인력들도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비자 문제를 조금 열어줘라, 퍼터를 줘라라는 거를 미리 미국 쪽에 어필을 좀 했었다면 이런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기는 준비는 돼 있고 돌려는 올 텐데 예. 이게 추방이 되게 되면은 다시 미국 입국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고 그럽니다.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를 두고 또 말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방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 직장인이잖아요. 예. 회사에서 가라고 그래서 출장문에서 간 건데 미국에 입국 못하는 일이 생겨서 안 되는 거니까 예. 그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데도 정부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 대미 관계 대처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조금은 더 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조금은 더 박해질 것 예. 같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합의문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 겹쳐가지고 예. 비자 이슈가 계속해서 경제계에서 나왔었는데 예. 이 부분도 못 건드렸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평가는 박해지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부분을 또 잘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부분도 만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대처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동영 전 의원님께서는 이 노동자들의 안전 소식 관련해서 좀 전해 듣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예.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의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질서가 그래도 잘 형성되고 있었는데 예. 트럼프 이후 세계 무역 질서를 확 뒤바뀌어 버리는 이 관세를 통한 협박 정치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겨우겨우 그걸 좀 막아서 천천히 간다고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도 굉장히 많았고 또 직접 투자를 하려면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공장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좀 근로자들 구금해버렸어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이런 기업들이 다 사업 계획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 시점도 늦어지고 관련 비용도 30% 이상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가 길어지면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트럼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하고 한국하고 관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또 우리 기술 인력들이 가서 대미 투자 약속에 기한 어떤 기계 설비나 공장의 증설이나 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안정성 확보를 미국한테 제대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확신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재미 투자 약속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요. 이 문제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대응해서 좀 더 당당함을 가지고 예. 이 문제 앞으로 완전 안전하게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좀 더 당당함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협상단에 비자 문제가 빠져 있다는 천 대표님 지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기업들에서는 예. 지금 당장 전문 인력이 당장 필요한데 이제 비자 문제가
지금 이야기 뭐 논의돼갖고 풀 수 있겠느냐는 그 불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혹시라도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사전에 업체들, 기업들의 충분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빠뜨렸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전세기를 띄워서 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내일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정부 조직 개편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됐는데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표님. 저는 좀 성급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길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이 사실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기존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중수청까지 행안부 소속이 되면 우리나라의 1차 수사기관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한테 갔기 때문에 진짜 1차 수사권 전부가 다 행안부에 간다는 건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로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윤석열하고 이상민만 이게 뜻이 맞으면 수사기관 전체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거 괴물행안부의 탄생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퇴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검사나 법무부가 너무 미워서 극단적으로 지금 행안부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미워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위원장 쫓아내려고 방통위를 없애고 이름을 뭐 살짝 미디어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옛날에 뭐 아내 유혹 이런 거 보면 점 하나 찍고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위원장 쫓아내자고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점 하나 찍고 다시 해도 되는 건가. 너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기능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 정도로 2개 정도였는데 정책 기능은 뭐 기재부 쪽에 떼서 주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또 금융감독원과 뭐 소비자보호원 막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약간 과도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충분한 검토가 과연 된 것인가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행안부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중수청이 FBI 같은 거를 모델로 한 거잖아요. 근데 FBI가 미국의 내무부 소속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쪽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뭐 꼭 법무부 소속이어야 된다, 어디여야 된다, 그거 말고도 지적할 부분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지만, 근데 이거 행안부로 1차 수사기관을 다 몰아놓은 거는 이거 나중에 되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길 거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영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제 검찰의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고 2개를 떼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국민적 동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청 폐지요. 그랬을 때 이제 수사권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의 문제. 그건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중수청의 소속을 행안부로 할 거냐 법무부로 할 거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랜 논란 끝에 한 가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왕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제외하면 예컨대 재경부를 예산기능하고 재경부하고 나누자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지요. 그리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재편하자라고 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요구들이 있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오랜 동안 우리 사회가 논의해왔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으로서 뭐 저는 뭐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예. 이제 다만 몇 가지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 공소청에 소속을 행안부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예, 그러니까 중수청을 소속을 행안부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하람 대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폐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자.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예. 방통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눴던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영역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우리 미래를 위한 과학 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진수 강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이랬을 거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변경이 주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과정에 이진수 위원장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어서 위원회를 그렇게 바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 아래 컨트롤 타워인데 이게 너무 빨리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네, 저는 근데 이게 이제 특히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초반에 속도를 좀 내더라도 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또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모여지게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수도권에 다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도 광주가 조금 더 득을 보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직접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동북권이 요즘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석유화학도 그렇고 제철도 그렇고 어려워서 걱정도 많고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최소한 우리 동북권이 그렇게 존재감이 사라지거나 아주 안 좋은 처지에 놓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논의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저희 광주 전남 내에서 광주로 다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우리가 이제 당연히 부울경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나오는데요.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를 예로 들어봤을 때도 나름대로 행정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마산이나 진해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면서도 특히 우리 전남 동북권은 굉장히 이제 큰 장치 산업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단위가 커지고 단체장이 더 큰 대기업들과 이제 더 소통을 하는 게 원활해지면 우리 동북권이 가진 이점들도 더 잘 발휘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두렵게만 볼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난주에도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그 같은 기조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지지난주에 이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더 빨리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이제 기획추진단도 출범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이게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선언했던 게 지난 27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추진기획단 출범하고 11월 달에 합동추진단을 확대 개편해서 인력과 조직을 복강하고 실질적인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가시티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고 통합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울경 통합 논의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쉬운 문제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통합을 통해서 갖는 시너지와 또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좀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목표 정해놓고 거기에 막 달려가듯이 가면 안 되는 거다. 네. 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그 단계에 맞게 이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예. 이게 특별광역연합 요거 딱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만 훅 달려가고 그거만 이루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예.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인구 변화들을 좀 보면, 예. 뭐, 우리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고, 광역도의 인구들이 제일 먼저 광역시로 빠져나가고, 광역시 인구가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열세적인 그 인구 탈출의 그 흐름들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와 전남이 정말로 하나가 됐을 경우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도 좀 큰 그림들을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흔쾌히 마음을 싣고 같이 하자고 좀 협력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논의는 필요합니다만 예.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좀 우려감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